부자들은 이번 일로 각성했으면 합니다. 20명 이상 살인을 저지른 희대의 살인마가 부자들에게 내뱉은 훈계다. 이런 극단적 성향이 아닌 평범하고 착한 사람의 마녀 타령을 들어볼까? 강남 30평 아파트가 15억이라니 말이 되냐? 거품이야 거품. 정부는 뭐하냐? 투기꾼들 다 때려 족쳐야 돼. 분양가 올려서 폭리 취하는 건설사는 차라리 강남 대모산 밑에 핵폐기물을 묻었으면 좋겠네. 아유, 내가 작년에 집만 팔지만 않았어도 신문의 전문가들이 부동산 다 거품이라고 해서 팔지만 않았어도 다 그놈들 때문이야 젠장. 또 있다. 주식 투자해서 손해본 건 모두 증권사 그 새끼들 추천 때문이야. 아우, 내가 집이 없는 건 다 투기꾼들 때문이라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 아이고,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이렇게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전부 남을 탓한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게 죽지는 않아도 된다. 다르게 살 수 있다. 안녕하세요, 자개요정입니다. 꼬잉꼬잉.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절대 마녀 환상에 빠지면 안 된다. 마녀 환상에 빠지면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가난이 내 탓이 아닌데 내가 노력할 게 있을까? 이 말은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와 다시 이어진다.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데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 결과 경제는 폭망하고 모두 공평하고 평등하게 가난하게 산다. 극소수의 계층을 제외하고는. 이미 인류의 오랜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다. 부자를 보면 칭찬해라. 칭찬의 이득은 칭찬한 사람에게 70%, 칭찬받은 사람에게 30%가 돌아간다. 부자를 보면 욕하지 마라.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스스로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부자를 욕하는 부모는 자기 자식을 가난하게 살도록 세뇌시키는 것이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마인드 장착이 우선인 것이다. 저자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존재한다. 공간이 없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극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배고프면 먹고 예쁜 물건을 보면 산다. 이런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조그만 일로 쉽게 화내고 울고 낙담하고 들뜨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과 부자들은 자극에 대해서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기에 배고파도 참을 줄 알고 예쁜 물건이 눈에 들어와도 안 사고 놀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있다. 결국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확보하고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 부자를 미워하는 것은 인간의 오랜 본능이다. 에스키모는 구두쇠를 보면 죽였다. 인디언은 재산 모으는 것을 경계하고 아이들에게 재산을 남에게 주라고 가르쳤다. 원시 부족은 마을이 불행하거나 전염병이 돌면 나쁜 사람 때문이라고 여겨 그자를 색출해 처벌해야 신의 노여움을 푼다고 믿었다. 색출 1순위는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이었다. 인류학자에 의하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흉작이 오거나 사냥이 실패하거나 죽음이 발생할 때마다 그들은 마녀 사냥을 했다고 한다. 마녀 후보 중 1순위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중세시대는 흉년, 가뭄, 과일이 썩거나 병이 발생하거나 아이가 생기지 않거나 우박이 내리면 마녀가 악마와 잠자리를 해 악마의 힘을 얻어 저주를 내린다고 했다. 마녀를 색출해야만 했다. 마녀 판별법은 자백이었다.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은 고문이었다. 채찍질, 손가락 조르기, 매달기, 떨어뜨리기, 뼈 부수기, 손발 자르기, 불에 달군 벤치로 살 잡아떼기. 20세기 독일 나치스의 유대인 학살, 일본의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수도 없이 많은 역사가 증명한다. 마녀 사냥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집이 없는 게 다주택자 때문일까? 다주택자를 조져야 할까? 다주택자를 규제할수록 집값은 오른다. 실제로 지금 현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눈 크게 뜨고 잘 봐라. 전 월세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간다. 누구나 다 아는 기본적인 이야기다. 그럼 그 공급은 누가 할까? 다주택자들이 한다. 믿기 힘들겠지만 찬물로 세수하고 생각해보자. 사실이다. 형제의 나라 터키가 그 좋은 예다. 터키는 정부에서 다주택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너나 나나 다주택자가 되려 노력한다. 그 결과 집값이 안정적이다. 우리나라 단순한 마녀 사냥이다. 과거 마녀 사냥이 무식하고 야만적으로 보이나? 지금 하고 있는 마녀 사냥은 안 보이나? 무제한 대중의 분노를 부자에게 돌려 표를 얻는 것 뿐이다. 그럼 표 얻어서 뭐를 할까? 지금 보면 부자들보다 더한 거리들을 하고 있다. 그럼 다주택자가 없어지면 정부가 하겠지. 그래, 맞는 말이다. 근데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는 전체 임대 시장의 5%에 불과하다. 마치 전기차와 같다.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뉴스에서 떠들지만 전기차의 글로벌 점유율은 마찬가지로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 한 가지 더.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오른 게 아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2004년 기준 1988년에 비해 돈은 9배가 늘어났다. 그동안 아파트 가격은 3배가 되었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것이다. 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정책 운명이기 때문이다. 돈은 찍어낼수록 가치가 없어진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에서 당시 한 할머니가 돈을 바구니에 잔뜩 담아 시장에 장 보러 갔다 도둑을 맞았다. 그런데 도둑은 돈은 버리고 바구니만 훔쳐갔다는 일화가 있다. 오래된 세계대전의 이야기 같은가? 예전
영상에 있던 인류 부다.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80대 20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상위 소수의 기업, 상위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힘이 드나요? 아신다고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밀리어네어가 아닙니다. 빌리어네어의 대부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마녀 사냥에 집중할 힘을 앞으로 전진하는 힘으로 바꾸셔서 꼭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